건강백서 9988-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1. 오프닝. 안녕하세요. 건강백서 9988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왔는지 까먹은 적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는 적, 어제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 적 말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나요?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13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들,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자는 방식이 우리 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제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것입니다. 전문 용어나 어려운 의학 지식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입니다. 2. 제1구간 주방 - 조리 기구와 식품 보관.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문을 여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싱크대 아래 선반, 가스레인지, 옆 조리 도구들, 냉장고 안 식품들까지요. 조리기구 점검하기. 먼저 프라이팬과 냄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라며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또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를 추억이 있어서 계속 쓰고 계신가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테플론이나 세라믹 코팅이 벗겨진 조리기구는 음식에 미량의 화학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으로 조리할 때 더 많은 양이 용출될 수 있죠.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경우 알루미늄과 치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부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높은 농도의 알루미늄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다음을 권장합니다. 첫째, 산성이 강한 음식,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 레몬즙, 식초를 사용한 요리를 알루미늄 용기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세요. 산성 환경에서는 알루미늄 용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색되거나 부식된 알루미늄 조리기구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스테인리스, 무쇠, 유리, 세라믹 등 안전성이 검증된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하세요.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은 내구성이 좋고 화학물질 용출 위험이 낮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소재입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경제성 모두의 이득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법. 이제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반찬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용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보통 바닥에 삼각형 안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질 분류 번호입니다. 1번 PET과 2번 HDPE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전자레인지 사용은 피하세요. 5번 PP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PVC, 6번 PS, 7번 기타는
가급적 식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마시고 조금 식힌 후에 담으세요. 비스페놀 A, BPA라는 화학 물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질은 일부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BPA 프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 구매할 때 확인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리는 화학 물질 용출 걱정이 없고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이 모두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보관의 기술. 마지막으로 식품 보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견과류를 좋아하시나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건강에 좋다고 해서 대용량으로 사서 몇 달씩 두고 드시나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은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산화, 즉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특한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납니다. 이것을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소량씩 자주 구입하세요. 한 달 안에 먹을 양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낮은 온도는 산패 속도를 늦춥니다. 셋째,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를 구입해서 먹기 직전에 볶으세요. 볶는 과정에서 산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등을 큰 통으로 사서 부엌 선반에 몇 달씩 두지 마세요. 기름은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됩니다.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가급적 2-3개월 안에 사용하세요. 자, 이제 주방 점검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2구간 침실 - 수면의 질 높이기. 이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7시간? 아니면 5시간도 안 되시나요? 수면은 우리 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뇌의 청소 시간 글림프 시스템. 2012년 뇌과학계에 혁명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 연구팀이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뇌의 하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이 림프계가 없습니다. 대신 뇌는 독특한 방식으로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바로 수면 중에 말이죠.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약 60% 정도 수축합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뇌척 수액이 이 공간을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처럼 말이죠. 이때 제거되는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들입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치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높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늦잠 자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면 리듬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이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고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 18-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조명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 조용한 환경이 좋지만 도시에 살면 어렵죠.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베개와 매트리스를 점검하세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부터 척추까지 일직선이 되는 높이, 바로 누웠을 때 턱이 약간 내려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지지력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는 교체를 고려하세요. 넷째, 전자기기와의 거리두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침대에서 멀리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블루라이트입니다. 전자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잠이 안 온다는 뜻이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22%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정신적 자극입니다. SNS를 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영상을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뇌를 쉬게 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자극을 주는 셈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거나 적어도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대신 무엇을 하냐고요?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으로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수면을 준비시킵니다. 다섯째, 낮잠의 기술. 낮잠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수면 관성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깨면 머리가 멍하고 오히려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30분 이내로 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할 일이 많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현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4. 제3구간 실내 환경 공기의 7.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우리가 숨 쉬는 공간, 실내 환경입니다. 환기의 중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환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나요?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더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외 공기보다 2-5배 더 오염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유해 가스, 가구나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사람의 호흡과 활동으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청소나 세탁 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 이 모든 것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다고 창문을 닫아두고 지내는데 이렇게 되면 실내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 2-3회, 한 번에 10분 이상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여세요.
겨울에 10분씩이나 창문을 열면 난방비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환기로 실내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체감 쾌적도가 높아집니다.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환풍기를 돌리고 가능하면 창문도 여세요. 고기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세정제와 화학물질. 다음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입니다. 락스, 곰팡이 제거제, 화장실 세정제. 이런 제품들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줍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첫째, 반드시 환기하며 사용하세요. 창문과 문을 열어두고 청소하세요. 둘째, 장갑을 착용하세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여러 세정제를 섞지 마세요. 특히 락스와 산성세제를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가능하다면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 등으로도 웬만한 청소는 다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제거와 탈취에 좋고 구연산은 물때 제거에 효과적이며 식초는 살균과 유리 닦기에 좋습니다. 방향제의 양면성. 마지막으로 방향제입니다. 좋은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인공 방향제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은 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방향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대안. 첫째,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세요. 라벤더, 유칼립투스, 티트리 등은 자연스러운 향과 함께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환기로 냄새를 제거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셋째,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세요. 냄새를 덮기보다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커피 찌꺼기, 숯, 베이킹소다 등 천연 탈취제를 활용하세요. 실내 공기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뇌의 기본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환기 습관을 들여보세요. 5. 중간 휴식 건강의 철학.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방, 침실, 실내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많이 나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쪽 끝에는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 하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의존하는 태도죠. 다른 한쪽 끝에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며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극단적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삶입니다. 둘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오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 정성껏 돌본다, 섬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정성스러운 돌봄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에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것을 다 실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해보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요. 프라이팬을 바꾸는 것,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 2번 환기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 제4구간 식습관 마이너스 뇌를 위한 영양.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됩니다.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 영양은 결정적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음식. 첫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연어 등이죠.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생선을 드세요.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레몬즙이나 생강을 활용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선을 정말 못 드시겠다면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의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섭취하거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둘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뇌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영양학자들이 무지개 식단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다른 색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 흰쌀, 흰 밀가루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것은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엽산비구, 비타민 B6, B12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관여합니다. 흰쌀밥만 드시던 분이라면 현미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처음부터 100% 현미밥은 부담스러우니 흰쌀 7현미 3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가세요. 뇌가 싫어하는 음식. 첫째, 과도한 당분. 설탕은 우리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이는 다시 치매 위험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설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여야 합니다. 청량음료,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당을 줄이세요.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최악의 지방으로 불립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과자, 빵, 튀김 등에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며 뇌 건강을 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있으면 가급적 피하세요. 셋째, 과도한 소금. 소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을 일으키고 이는 뇌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한국인은 WHO 권장량 하루 오지에 2배 가까이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주로 섭취할까요? 집에서 요리할 때 넣는 소금보다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섭취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라면, 찌개, 국, 김치, 장아찌, 젓갈. 우리 식탁에 많은 음식이 짭니다. 조금씩
덜 짜게 먹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3주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고온 조리를 줄이세요. 고기를 바짝 구우면 표면이 노랗거나 검게 타죠. 이 부분에는 AGEs 최종당화산물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AGEs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자주 사용하세요. 굽더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지 마세요.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앞서 견과류 이야기를 했죠. 기름진 음식은 산패되기 쉽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튀김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사용한 기름에는 산화된 지방과 유해 물질이 많습니다. 식사의 리듬,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을 거르는 분들 많으시죠? 바쁘다는 이유로, 다이어트 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아침 식사는 중요합니다. 밤새 금식한 후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식사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인지 기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씹는 능력이 떨어진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한 입에 20-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음식은 매일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7. 제5구간 일상활동 몸과 뇌를 함께.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 뇌를 위한 최고의 약.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운동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뇌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뇌 혈류 증가. 운동하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죠.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뇌세포로 전달됩니다. 둘째, 신경세포 생성 촉진.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특정 부위에마에서는 평생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운동이 이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뇌율의 신경영양 인자 BDNF 증가.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신경세포의 성장, 생존, 연결을 돕는 단백질입니다. 운동하면 BDNF가 증가합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 급증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감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독입니다.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WHO는 성인에게 다음을 권장합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주 75분 이상,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중강도 운동이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많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서 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주 5일만 하면 150분입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뇌 자극 활동. 첫째, 손을 사용하는 활동.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대뇌 피질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손을 복잡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악기 연주, 뜨개질, 서예,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효과적입니다. 평소 하지 않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공예를 시작해보세요. 둘째, 사회적 교류. 사람과의 만남, 대화, 교류는 뇌를 활성화합니다. 고립된 생활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은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셋째, 독서와 학습.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 처리, 상상, 감정, 기억. 특히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역사.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라고 하지 마세요.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뇌 운동.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체조.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구부렸다 펴세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하세요. 익숙해지면 양손을 동시에, 하지만 반대 순서로 움직여 보세요. 오른손은 엄지부터, 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이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받습니다. 목과 어깨 마사지. 뒷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귀 뒤쪽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눌렀다가 목 옆 라인을 따라 쓸어내리세요. 이곳은 림프가 모이는 곳입니다. 마사지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분 TV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해보세요. 명상과 심호흡. 명상이 뇌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루 5분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입니다. 8. 마무리 마이너스 9,988을 향한 여정.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집 안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주방의 조리기구, 침실의 수면 환경, 실내 공기질,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일상의 활동들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걸 다 어떻게 해?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그것 하나만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주방 안전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2. 침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질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3. 실내 환경 하루 2-3회 환기하고 세정제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4. 식습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통곡물을 드세요. 가공식품과 당분은 줄이세요. 5. 활동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치매는 두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99세까지 88하게 산다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9988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즐기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넷째, 함께 하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99세까지 88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 9988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